시황 체크 시간입니다. 증시 마감 상황과 함께 눈에 띄는 종목들 그리고 내일장 전략까지 다음 주 시장 전략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손여루 HB투자그룹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휴 앞에는 늘 시장이 크게 힘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시장도 기대를 하지 않은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다행히 양시장 빨간불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설 연휴를 앞둔 마지막 정규장 앵커님 말씀대로 저 역시도 좀 지지부진한 장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걸 대비 0.63%가량 상승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전걸 대비 0.71%가량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양시장 모두 이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야, 내가 지금 이 저점을 놓치기 전에 빨리 좀 투자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시장을 보면서 이번 주 화수목금 시장이 굉장히 좀 비슷하지 않았나라고 판단됩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뭐 양전에서 마감하거나 양봉 마감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외인과 기관의 매매 행태 그리고 외인과 기관이 어느 섹터를 집중하는지를 아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지 좀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이번 주 월요일까지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었고 화요일부터 뉴욕 시장이 살짝 밀리면서 국내 시장도 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결과적으로 국내 시장은 뉴욕 시장보다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수급 동향이랑 지수 동향을 본다라고 하면은 외인과 기관은 이 개인 투자자들의 눈을 피해서 자신들이 살 종목은 몰래 주워 담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화수목금 굉장히 좀 일간 변동성이 컸습니다. 이제 성장주들 이제 뭐 컨텐츠나 엔터, 뭐 미디어, 웹툰 리오프닝, 화장품, 항공 이런 종목들이 화수목금에는 상당히 좀 일간 변동성을 좀 보여줬다고 판단되는데요. 화요일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 성장주들이 밀리면서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 상당히 견조한 모습 보여주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랑 코스닥이 양시장 모두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 들어오면서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 조정을 마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외인과 기관이 단기적인 차익실을 하면서도 시가총액 상위 전기전자, 2차 전지, 운수장비, 완성차 같은 종목들을 매수했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들이 단기적인 차익실을 진행하면서도 어느 시장, 어느 섹터를 집중하는지는 아신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점심까지도 외인과 기관의 차익실이 나오면서 양시장 이제 순매도세를 보여주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와 운수장비, 뭐 서비스업 이런 섹터를 필두로 순매수세가 들어왔고 오후장 들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섹터 외에도 뭐 철강 금속이나 뭐 기계 그다음에 중형주 소형주 너나 할 것 없이 설 연휴를 앞두고서 전반적으로 고르게 매수하는 장소가 나왔으니까 우선 표면적으로는 오늘 굉장히 만족스러운 시장 상황은 나왔지만 향후 시장에 대한 전망은 확인하고 검토를 해봐야 되는 시간이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외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에 양시장 모두 상승세로 마감을 했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 시장일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관심 섹터와 관심주도 알려주시죠. 네, 우선 수급을 이용한 공략주를 말씀드리기 전에 특징 섹터를 좀 확인을 해보자면 네. 오늘은 또 여전히 이제 챗 GPT, 인터넷 AI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네. 코난 테크놀로지가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는데요. 국방부 스마트 인재 관리 시스템의 구축 착수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단순하게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KT나 정부 같은 어떤 매크로 긍정적인 뉴스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의 이슈가 나오면서까지 좀 세부적으로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보안이랑 5G 통신 장비 관련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1월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 발언에 따른 어떤 1월 효과가 좀 나왔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양자과학 관련 지원 뉴스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이런 보안 솔루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통신 장비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심이 좀 개선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해당 섹터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성장주 중에서도 이제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리오프닝 항공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는데요. 일단 에어부산이 좀 필두를 보였습니다. 일본행 최근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그다음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근거리 여행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일본행 항공편에 대한 증가폭이 상당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이에 질서 이제 에어부산이 설 연휴를 맞이해서 국내선을 34편 정도 증편한다는 이슈에 리오프닝 항공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좀 장기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 PNT나 이노메트리, 인텍플러스, 자비스 등의 2차 전지 장비 관련 종목들이 단기적인 이제 장비 수주를 보여주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갭상승하면서 외인과 기관의 단기적인 차익실이 나왔지만 그 주변 종목들의 어떤 수급은 견조하면서 어느 정도 투심이 확보되었다. 그걸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급 공략주는 이제 보안 섹터에서 골라왔는데요. 종목명은 라운시큐어라고 합니다. 해당 종목의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나 개발 및 판매를 주 사업 목적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모바일 솔루션,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공용인증서, 은행 로그인할 때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월수금 전화 연결 드리면서 매일 좀 언급을 드리고 있는 섹터가 인터넷 AI 관련주가 아닐까 판단됩니다. 네. 해당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투자가 불가능한 섹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투자는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고 성장성이 무궁무진하지만 이제는 정부 정책이나 대외적인 매크로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에 대한 호재성 이슈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스킬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수급 동향도 외인과 기관이 매도하기보다는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저가 매수세는 진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는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트레이딩 스킬이 있으신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에 따른 순환매를 가져가되 어느 정도 저점 부근에서 이제 막 올라온 리스크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종목을 매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어떤 이슈의 매매를 실패하더라도 후속적인 모멘텀을 체크하면서 비중 관리를 통해서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종목이 라운시큐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뉴스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 스마트 기기, 이제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에 필요한 보안 적용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대부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향상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런 이유로서 AI 인터넷 테마 안에서도 어떤 단기적인 트레이딩 스킬이 없더라도 안정적으로 청산이 가능한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제가 2,440원 이하로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2,300원, 단기적인 목표가는 2,700원 잡아보시고 단기 수익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인터넷 AI를 비롯한 다양한 섹터들이 강세를 보여준 가운데 손 팀장님께서는 보안 관련주 라운시큐어 짚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설 연휴가 끝나고 다음 주죠. 다음 주 수요일에 공략해볼 만한 공략주 어떤 종목으로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제가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을 드리면서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을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데 네. 일단 2차 전지 장비주인 아바코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시지만 중장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동사는 평판 디스플레이 설비 장비를 생산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주인데요. 최근에 2차 전지 장비 관련주까지의 출가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2021년 이전부터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장비 사업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개발에 성공하면서 작년 말부터 해외 기업사들로부터 안정적으로 좀 단계적으로 수주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올해는 더더욱더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리포트까지는 아니고 뉴스가 나왔는데 이 해당 기술력이나 수주 증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2월 수주 장부도 1,700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올해 연간 실적 향상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차 전지 장비 관련주들 중에서는 저는 좀 저평가 매력도가 상당하고 어떤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 가능성 때문에 투심이 좀 상당히 좀 훼손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PMT나 자리스 해당 선두주자들의 지속적인 이제 시작됐죠. 장비 수주 이슈가 나오면서 장비주들도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종 퍼는 46.07인데 현재 퍼가 16.04이고 12개월 선행퍼가 9.94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기준으로도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가 있는데 향후 저평가 매력도가 더욱더 심화될 수 있는 종목이다. 그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2022년 11월에 단기적인 상승 나온 다음에 약 2달가량 기간준을 거쳤는데요. 1월 초반에 매점을 잡고 어제 오늘 쌍바닥 구간 W 구간이 형성이 되었는데 어제 오늘 수급 동향을 확인해 보니까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세가 2거래 연속 진행되었기 때문에 어제 오늘 확인된 매점은 아바코 주가 인생에 상당히 좀 유의미한 매점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제가 13,800원 설정을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2,900원. 1차 목표가는 15,000원 잡고 단기 스윙,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다양하게 지켜볼 수 있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휴 후 첫 거래일인 다음 주 수요일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 2차 전지 관련주 아바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주에는 3거래일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팀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다음 주에 굉장히 일정도 많고 또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 기업들도 많더라고요.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다음 주 일정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춘절로 인해서 중국 홍콩 시장이 휴장이고 우리나라는 다음 주 수목금 3일 열립니다. 그래서 어떤 거래 수가 짧지만 좀 경제 일정이나 실적 발표는 좀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많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일단 다음 주 금요일 미국에서 개인 소비 지출 PC가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이 FOMC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좀 민감하게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실적 발표가 좀 대형주들이 많습니다. 화요일은 삼성 SDI나 LG생활건강,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나 로키드 마틴 같은 기술주와 방산주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전자 실적 발표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단기적인 변동성을 좀 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저는 시장은 사실 좀 단기 과열 구간에 오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뉴스파임을 시청해 주신 분들은 제가 꾸준하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지 이렇게 좀 경계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놀라실 텐데 지금 저는 원달러 환율이랑 외국인 수급을 가지고 시장에 대한 전망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1,440원까지 원달러 환율 올라갈 때 외인 투자자들이 8조 원가량을 매도했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거의 1,240원 아래로 내려오면서 외인들이 3.5조가량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외인이 8조를 매도했으니까 외인이 8조 매수할 때까지 8조 매수할 때까지 롱 포지션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뉴스 프라임 좀 꾸준히 시청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투자하는 투자자입니다. 내가 매도를 했다고 해서 단순하게 그 매수 금액을 매수하기보다는 매수를 할 때는 외인과 기관 특징이 신중하게 매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다음 추가적인 모멘텀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거래일도 며칠 없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 외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정확한 이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포지션은 2월 FOMC, 현지 시간으로 2월 2일에 열리는 2월 FOMC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니까요. 그 시점까지도 어떤 종목으로 좀 단기 수익 매매를 해볼까? 2월 FOMC 이후로 어떤 시장이 나올까?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한예슬 닮은 추 앵커님이 진행하시는 뉴스 프라임을
반드시 좀 시청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우, 네. 마지막에 칭찬을 해주셔서 좀 당황스럽네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음 주 3거래일밖에 되지 않는 와중에 또 굵직한 이슈들이 있으니까요. 단기적인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팀장님, 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연휴 잘 보내세요. 네, 지금까지 손여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